네, 정치권이 세월호 특별법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 정국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이를 지켜보는 민심도 싸늘하게 식고 있습니다. 네, 여론의 정석 지난주 여론의 민심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대통령 지지도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살펴보고 있는데요. 네. 대통령 지지도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2주 연속 50%대를 유지했습니다. 51.8%의 긍정평가가 있었고요. 41.6%의 부정평가가 있었습니다. 주 차로는 4주째 계속 이제 상승하고 있는 건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폭이 약간 둔화됐다는 점이 눈에 띄고요. 예. 그런 면에는 교황 방문 이후에 좀 지지율이 상승했다가 교황 방문 이후에 대통령이 유족들을 만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반영된 측면 같습니다. 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네, 대통령 지지를 보면은 리얼미터의 조사의 경우에는 약 10여 %포인트 경정평가가 앞서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평가가 40대 초반으로 상당히 역대 대통령과 비교하더라도 높은 편이거든요. 예. 네. 그렇다면 이렇게 부정평가가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국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정평가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부정평가 이유는 인사 문제는 어느 정도 이제는 일단락 됐지만 네. 지금 현재 대통령 부정평가의 가장 많은 어떤 비중은 바로 이 소통이 좀 미흡하다. 그리고 세월호 사고가 좀 더 명확하고 신속하게 매듭지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은 대통령의 긍정평가의 상승폭도 상당히 줄겠지만 부정평가도 떨어지지 않고 정체된 채로 어느 정도 지속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예. 배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청와대는 대통령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세월호법과 이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인데 박 대통령의 지지율에 어떤 영향 미칠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교황과는 좀 다른 입장이죠. 네. 사실 유가족들을 힐링해주는 그런 역할을 떠나서 또 대안까지 마련해줘야 되는. 그래서 과거에 여야 그 3자회담 있을 때도 만남 자체의 의미를 두는 차원에서 만났는데 실제 아무 소득 없이 끝났기 때문에 지지율이 또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 청와대에서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배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부정평가가 계속 40%대 아래로 떨어지질 못하고 있습니다. 긍정평가가 올라가는 만큼 원래 부정평가도 좀 하락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을 고려한다면 당내에서도 지금 재협상 주장하는 의원들도 지금 등장한 만큼 조금 전향적인 자세도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통령 지지율을 볼 때 이 지난해입니다. 정확하게 1년 전의 경우에도 지금의 상황과 너무 비슷합니다. 이 바로 국정감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쟁적 갈등이 있을 경우, 네, 네. 그리고 바로 지난해 연말입니다. 이 철도 파업과 관련해서 사회적 갈등이 있을 경우 대통령의 지지율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세월호 사고는 그 어떤 무엇보다도 큰 우리 사회적 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바로 이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이 대통령의 영향력을 어떻게 행사하느냐는 매우 중요한데 직접 만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었고 유가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지금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그 큰 이유가 세월호 사고의 수습이 미흡하다면 적어도 대통령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은 필요해 보인다는 것이 여론의 대체적인 반영입니다. 예. 네. 일부에서는 이제 만나지 못한다면 뭔가 발언을 통해서 또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외면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이제 수석비서관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네. 이때 좀 언급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그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언급이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일단은 당의 새누리당의 이 역할을 줬기 때문에 당의 그 뭔가 조치를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일단 이제 문제는 그 대통령 지지율은 지금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만 지난주 같은 경우는 그 전주에 비해서 새정치연합 지지율도 좀 빠진 상황이었었는데 새누리당 지지층도 좀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예. 3%포인트가량 빠졌고 네. 그러면서 무당파층이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이 여야가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또 번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면서 지금 여야 모두 지금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오늘 그 대수비 회의 때 이 언급을 할지 물론 이제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가능성이 또 높아 보이진 않는데요. 일단 예. 오늘 상황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야 통합 대선 주자 지지율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원순 시장이 2주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택수 대표님 좀 네. 정리를 해주시죠. 그래프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김무성 대표를 제외하고는 다 답보 내지 하락 상태입니다. 방금 언급했던 것처럼 여야 지금 지지율 자체가 다 안 좋기 때문에 다만 이제 김무성 대표는 지난주에 그 아이스버킷이라는 네. 장면을 이제 얼음물 끼얹는 끼얹으면서 루게릭 환자를 돕기 위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좀 보도량이 많았었고요. 네. 그 외에 다른 인사들은 지금 답보 내지 하락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예, 이 조사는 리얼미터에서 2,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95% 신뢰 수준의 2.0%였습니다. 네. 그 그래픽 한번 더 표준- 주시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신뢰 수준 95%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0%입니다. 0% 포인트고요. 자, 대선 주자 지지율에 좀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네, 지금 이러한 대선 지지율, 여권 내에서는 새누리당 내에서는 김무성 당대표가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 여권 내에서 40대 지지율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최근 들어서 당 내에서 그래도 혁신적인 코드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김무성 당대표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발언을 내놓고 있는 부분인데 향후의 과제는 앞으로 이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서 당대표로서 어떤 입장으로서 얼마만큼 지지층에게 그 영향력을 어필할 수 있느냐가 이 지지율의 향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이 박원순 시장이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것은 원내의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력이 부재한 가운데 그래도 당 외에서 이러한 사회적 갈등에 대해서 구체적이고도 그리고 진지한 어떤 발언을 내놓고 있는 것이 이 야권의 지지층을 결집하고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향후에 박원순 시장의 지지율은 이 서울시 내에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여러 가지 안전 문제가 있거든요. 바로 빈 공간 문제, 영어로는 싱크홀이라고 하는데 예. 이런 네. 문제에 대해서 과연 이 박원순 시장의 해법은 무엇인가? 이 부분도 차기 대권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3위에 오른 문재인 의원은 이제 유민 아빠를 대신해서 단식 농성에 동참하고 있는데 이런 행보를 두고 지금 박영선 원내대표를 견제하는 행보다라는 해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강경파의 입장을 대변하는 문재인 의원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정치적인 행보로 보지 말아달라는 이제 입장 표명을 했는데 네. 지금 지지율은 어느 정도 그 답보 상태에 지금 빠져 있다고 보는데요. 그 지지의 결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중도 보수층은 좀 이탈을 했고 또 새정치연합 지지층은 좀 지지율이 올랐고요. 아하. 네. 그러니까 야당의 선명성을 좀 원하는 그런 새정치연합 지지층의 지지를 좀 더 받게 된 건데요. 일단 당내에서도 지금 이 단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 계속 단식이 이어질 경우에 아마 지지율이 그 답보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네. 차원 문재인 의원으로서는 고민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한편으로 중요한 과제는 이 문재인 의원도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쟁력 확보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정확히 1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또 1년 전에도 바로 이 국정원 관련되는 논란 네. 그리고 또 한 번 민생을 과연 챙겨야 되느냐 이런 논란에 부딪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20% 초반 정도에 머물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내의 영향력이 가장 큰 문재인 의원이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좀 더 민생 경쟁력이 있는 정당으로서의 어떤 목소리를 좀 더 높이고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새정치민주연합 내에 논란이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박영선 원내대표 바로 이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의 위상 자체가 상당히 취약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부분을 강화시켜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1년 전의 현상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본다면은 지금의 문재인 의원이 과연 어떤 행보를 취하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향후 지지율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된 저희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꽉 막힌 세월호 해법은 무엇인지 리얼미터가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세월호 특별법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는 질문에는요. 여야 재협상 안대로 통과하라라는 답이 45.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 뜻대로 재협상하자 결국 진상조사 규명위원회에다가 수사권, 기소권 주자라는 안이 38.2%로 뒤를 이었습니다. 자, 정당 지지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지지층은 재협상 안대로 통과해야 된다는 게 80.6%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새정치연합 지지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정치연합 지지층은 재협상 안대로 통과해야 된다는 게 7.5%에 불과했고요. 유가족 뜻대로 해야 된다는 게 64.1%로 나왔습니다. 네, 다음 연령별로 살펴보겠습니다. 20대 층에서는 유가족의 이야기를 좀 들어달라라는 응답이 69%, 10명 가운데 7명 정도가 이렇게 답을 했고요. 예. 다음 30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유가족의 뜻대로 재협상을 하자라는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52.52%로 10명 가운데 한 5명 정도가 이런 의견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40대로 넘어가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여야 재협상 안대로 통과해야 된다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49.6%, 50대 보겠습니다. 50대는 62.8%가 여야가 합의한 대로 통과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60대까지 볼까요? 60대는 63.8%입니다. 자, 이게 이제 연령별로 네, 차이가 나고요. 확연하게 좀 정당 차이가 지지도부 나타나네요.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사안이 뭐 정책이나 사회 이슈에서 정치적인 쟁점으로 변질됐기 때문에 정당을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확연하게 입장 차이가 나뉘어지고요. 또 연령대별로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7월 말에 실시됐던 한국 갤럽 조사에서는 수사권을 부여해야 된다는 의견이 53%였었는데 네. 사실상 지금 유가족의 뜻이 바로 수사권 기소권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한 38% 정도로 소폭 낮아졌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이 굉장히 정치적인 쟁점으로 오래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민생 법안도 지금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이런 피로감이라고 하죠. 그래서 좀 지지율이 유가족 뜻대로 재협상하자는 지지율이 좀 떨어졌는데요. 그런 차원을 고려한다면 이 격차가 뭐 7.6%가 작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게 오차 범위 내의 또 이 결과이기 때문에 또 유가족 뜻을 그래도 뭐 계속 들어야 한다라는 의견이 새누리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번 결과를 보면은 이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 부분이 매듭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대 간의 갈등, 또 지지 정당별로 갈등이 노출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결국 중요한 것은 이것의 해법은 소통과 설득입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이 같은 날 21일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소속 연구기관이긴 합니다만은 민주정책연구원이 내놓은 걸 보면 유족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는 의견도 47.3%로 상당히 높았거든요. 네. 그렇다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제재 협상은 불가하더라도 충분히 유가족들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고 설득을 해달라는 것이 대체적인 국민 여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기는 소통인데요. 말 그대로 한 가지 사례만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미국의 9.11 그리고 카트리나 이 수재 그리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의 경우에도 이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의혹과 논란에 쌓여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호주의 빅토리아 산불 진상위원회처럼 좀 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던 그런 성공적인 사례를 이제는 좀 참고하고 쫓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세월호법 논란의 중심에 또 40여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유민 아빠 김영호 씨 문제가 또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유민이 외삼촌이 네. 과연 아빠의 자격이 있느냐, 뭐 이혼 문제, 양육 문제를 들어서 그런 의혹을 좀 제기를 네.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그 유민 아빠가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네. 모 기사에 댓글을 이제 달았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바로 외삼촌이요. 네. 예, 외삼촌이죠. 그래서 네. 그 김영호 씨 이제 처남이 되는데요. 일단 뭐 이혼했던 과거 문제, 그 다음에 육아 과정에서 좀 소홀했다는 부분 언급을 해서 과연 실제 인물인지 계속 주말 동안에 논란이 됐었고요. 아마 지금 뭐 기사들 나오는 거 보면 실제 인물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는데요. 네. 그 뭐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일단 그 뭐 딸의 경우에는 아빠의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네, 또 유민이 동생 같은 뭐 경우죠. 인터뷰가 나왔었고요. 아무튼 주말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또 여론조사에서 여론을 좀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평행선을 이제 달리는 네. 이 보수와 진보 간의 이 갈등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좀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결국 예. 이 단식에 대한 진정성 논란인데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그렇습니다. 이런 논란이 형성되는 가장 큰 이유는 가장 최근인 21일에 리서치의 전국 1000명 조사를 보더라도 현재의 개인 경제 상황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하는 의견은 25.1%에 불과했습니다. 예. 그만큼 100일 이상의 시간이 걸리다 보니 상당히 국민들의 피로감이 커진 것도 사실이거든요. 소셜 매트릭스 인사이트의 빅데이터 분석도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최근에 이 세월호 특별법 관련된 키워드 분석을 내보면은
긍정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의견이 상당히 늘어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서 노란 리본을 달면 선이고 안 달면 악이냐 이런 아주 자극적인 그런 어떤 의견까지도 올라와 있거든요. 예.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 이러한 어떤 소통에 부재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갈등마저도 지금은 부추겨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 세월호 유가족 중에서 개인적인 어떤 생활이 뭔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별도로 다뤄져야 될 것입니다. 예. 하지만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한 부분이 이런 개인 생활과 함께 섞여서 오해되거나 곡해되는 부분이 없어야 된다는 것도 또 다른 강력한 여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그 국민들은 다소 이제 그 관객의 입장에서 아유 어떻게 빨리 잘 해결돼야 되는데라고 시간이 지나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더라도 아직까지도 별다른 해법을 못 찾고 저렇게 있다 보니까 이제는 관객들이 개입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네. 자기 의견 얘기하고 이러면서 아니 그러면은 뭐 진상규명 하지 말자는 거냐? 아, 무슨 소리냐? 그럼 네. 지금 경제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맨날 이거만 매달릴 수 있느냐? 이렇게 막 국민 내 여론 분열까지 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뭐 심지어는 그 희생자 가족도 단원과 일반인 희생자 가족들의 의견이 지금 나뉘어지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국민들 입장에서도 민생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각 그 민생 법안의 이해 당사자가 되는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피로감,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새정치연합도 투트랙으로 민생 법안은 별도로 좀 처리해줘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세월호법에 지금 몰입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론의 흐름을 살펴보는 여론의 정석이었습니다. 이택수 대표, 배종찬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